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캐니스 케어맨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에브리원입니다. 그죠? 장이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그래도 이 정도 상태면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각종 주식 채널들을 여러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거의 아마 조회수가 반토막 정도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심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관련된 부분 대부분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똑같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또 주식을 매수할 때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글쎄요. 감각적으로 어차피 유튜브 보시는 것들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수익 실현은 시초가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달성 정도 됐고요. 어저께 제가 메시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체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포트폴리오 또 신규 편입 종목 이런 것들 관련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저는 또 1월 달에 CES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자율주행하고 로봇 테마는 분명히 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슈어소프트테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을 또 마련했고요. 저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진행한 것도 있고 지금 시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어떻게 잘 진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게시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당연히 회원 전용으로 올려드렸겠죠.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못 받으신 일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곳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쭉 올라와서 제가 어제 갭 상승하는 모습을 그 시간에서 봤잖아요. 상한가 치면서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정리하면 되겠구나 해서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털었습니다. 저는 13,800원 바로 그냥 털렸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마도 대략 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구간에 다 도달돼서 아마도 이런 수익률 정도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4분기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워낙 그 수급이나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위로 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쭉 또 차임을 나올 때 4분기도 또 실적이 이번 막 더블업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실적이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아마 트레이딩 포인트로 트레이딩 바이를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만 접근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도 오늘은 또 소주 한 잔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재미나게 수익 낸 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GSD 우리가 여기서 수익 한번 내고요. 이제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편입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대부분 15,000원에 매수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아직 이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 뭐 AI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도 호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리고 어제도 나온 뉴스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갖다 일반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로다가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보통 대기업이 소유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일반용으로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변화하는 내용이 들어죠. 범용화되는 내용으로다 진행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틀은 뭐 박스권이니까요. 여기서부터 그때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좀 높은 걸로 봐서는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과 19,000원 정도 사이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내심 화이팅입니다. 아파트, 예. 로제가 저를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YG 플러스를 첫날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매수를 했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한서, 어쨌든, 아파트가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 인기가 상당히 많은 빌보드 차트 8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 제가 감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되게 감성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 감성 코퍼레이션 주식은 제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좀 기다려 봐야겠죠, 뭐.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만 딱. 저도 추운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딱 추워지고, 그래서 동절기 의류가 좀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뉴스, 그까지만 딱 저는 뉴스에 매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지금 저녁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일기예보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하루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월 말이고요. 11월 보통 10일 정도 전후에서 한 번 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쯤에서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뉴스를 가지고 이건 플레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겨우 이제 매물대 여기 이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뜨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윗단이죠, 여기. 그렇죠? 목표가도 대부분 4,5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점 부분이 아마 그쪽 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계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시약 많이 팔리고, 일단 사실은 이런 어떤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시즌이. 물론, 코로나 때처럼 좋은 건 분명히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절로 따지면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진단시약이나 이런 것도 잘 팔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인플루엔자가 한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겨울에 단 한 번도 안 오는 적은 없어요. 정말 안 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이 참 평온해졌구나. 다행이구나. 아픈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정리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아픈 사람이 많이 발생이 되면 아쉽게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요, 독감이 안 돌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해외 엄청 많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공항에 계신 분이 한 분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야, 일본 가는 건데 월요일인데도 줄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섰다고, 붐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독감이 돌게 되어져 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221 이평 아래쪽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가 정도가 평균 매수 단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23,400원 찍히는데, 23,400원 기준으로 같이 한 이야기 나눠가면 큰 무리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차이 나봤자 500원 안쪽일 테니까요. 자,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겨울 되면 시젠 같은 경우는 221도 아랫단에서 그냥 매수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독감이 도는 경우가 12월 때 올 수도 있고 빠르게 오는 경우 11월 달에 뉴스가 나올 때도 있고요. 1월에 올 때도 있습니다. 추워지는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다.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PNT 제가 이제 221 라인입니다. 이제 다시 매수해야죠. 요거 수익 냈고요. 우리 요거 다시 가야죠. 글쎄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 아무리 이게 수주잔고가 2조 원 있고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수급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스윙 거래를 할 땐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 라인을 갖다 무너뜨리려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건 8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였어요. 그 저점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더 하방으로 내려치고 그럴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왜? 수주가 깔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 전력 설비 이쪽 부분도 LS 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만한 내용은 없잖아요. 믿고 깔아주는 매출을 갖다 어차피 이렇게 수주를 잔고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엔진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수주 잔고가 깔려 있잖아요. 자,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결국은 그것이 몰리는 시점이 언제야 라고 그걸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BNT는 4분기가 좋습니다. 가이던스 예전에 확인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분야가 아주 안 좋은 쪽은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도 잘 나왔고요. 어쨌든 ESS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보니까 SK 이터닉스라든지 서진 시스템 한중 NCS 이런 것들 매수하신 분들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투자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거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땐 PNT가
그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적당하게 저 220일 라인 쪽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보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트럼프가 뭐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회사가 뭐 IRA 수혜를 받아서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양극재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진폭이 더 심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보고 BNT 쪽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까먹으셨을까봐 저는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안 들고 있으면 나중에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연초에도 제가 이거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못 드신 분이 많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저만 혼자 수익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4680 배터리가 관련 쪽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생산을 좀 진행하고요. 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판매 랭킹이 그 3위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D 뭐 어쨌든 현대기아에서 저 HEV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들을 잘 생산해서 판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지장이 없다 생각이 들고 하방은 좀 잡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려면 8월 5일만큼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업사이드로 나오는 내용들이 한 뭐 매출 신장률이 30% 이상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업사이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4분기가 좀 미숙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오래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제가 볼 때는 크게 미스테이크 할 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하방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걱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 살 때 산 거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하냐면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입니다. 쫄면 안 돼요. 매물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의 갭을 누리는 투자를 갖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수기에 들어가는 거. 지금 L전자도 여러분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L전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조금 좋은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아주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드리면 이미 저는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치는 저 9만 원 언더로 좀 떨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저는 스트롱 바이로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CES 관련돼서 분명히 로봇 관련 테마는 분명히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돌만한 이유가 없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사실 두산 로보틱스든 엔젤 로보틱스는 이미 우리가 홀드하고 있으니까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 로보틱스자 들어간 게 노골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쪽 개념을 보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하기 가장 좋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포지션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노리실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요. CS 관련된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2만 9천 원, 3천 원, 9천 원, 12만 3,900원이면 아주 저는 긍정적인 구간에 도달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단에만 들어오면 전 이 구간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구간보다 아래쪽에서는 저는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배열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양봉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번 양봉 자리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소프트테크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자율주행 관련된 특히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미국 전역으로다가 자율주행 택시를 확대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투자 금액이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관련돼서 이미 한 번 웨이모 협력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좀 잡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아니고 일단 이 라인인데 이 아래쪽에서는 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은 역시 매수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 사업이 실증 사업들은 분명히 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CE에서도
영상에서도 분명히 또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관련돼서 또 이야기 돌 겁니다. 자, 그래서 쇼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첫 번째 건 안 들어오고 두 번째 거 여기 제대로 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 진짜 정확하게 어제 거의 종가 베이스 개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라는 거 처음에 저는 사실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비중이 한 15%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종목 비중에. 그래서 일단은 잡아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달아버리면 전 따라가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 치달아버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수익 내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는 바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여기 고점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해요? 거의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접어줄 때 다시 또 저는 살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 제가 뭐 양봉에서 매수하세요. 떨어질 때 뭐 막 덤비지 마세요. 그래서 잘 안 되죠. 급하게 매수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많은 또 인내심과 또 매수하는 것도 인내심이 엄청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방에 질러서 뭐 아니면 도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동전 계속 던지세요. 그렇게 그러면 뭐 결국은 크게 먹은 확률이 많으면 뭐 수익이 날 겁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손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 자, 바이오 관련돼서 제가 유일하게 좀 보고 있는 거 동아시티하고 ST팜 보고 있는데 오늘은 ST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은 한번 들어왔고요. 자,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어딘가에 들어오겠지. 오늘 안 덤빕니다. 조금 더 확실한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자리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기왕이면 한번 쭉 눌려주고 잡아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 후반 정도쯤에 우리가 매수 타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사실은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정 차익물이 좀 나오는데 급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급하게 빠지는 건 급하게 잡히고 급하게 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높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겠죠. 이것도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가야 되는 거는 어지간히 있고요. 살살 올라가 주면 오랫동안 장타 치는 거고 그리고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에휴, 이게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모니터링 하면서 수익 관리해야 되는 그런 모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기대해 보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좀 섞어봤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고요. 또 새롭게 또 신규 편입할 종목, 분할 매수하는 종목, 모니터링하는 종목 좀 섞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했고요. 오늘도 살짝 길었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자도 빵빵 늘어야 되는데 잘 안 늘더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